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현재 38%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또 접종센터별 하루 평균 접종 가능 인원은 1,2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의료 인력인데 시 지역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7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인제군 예방접종센터. 동의서를 제출한 75세 이상 주민들은 거주지역별 접종 일정에 따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약 먹는 게 많은데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해서 맞았는데 괜찮다고. 이처럼 정부의 백신 접종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강원도민은 8만 8천여 명. 1차에 이어 2차 접종까지 마친 강원도민은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1차 접종률은 전국 평균 39.6%보다 낮은 38.4%이지만 2차 접종률은 3.1%로 전국 평균 2.1%를 다소 웃돌았습니다. 강원도 내 18개 접종센터별로 의료 인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하루 평균 백신 접종 가능 건수는 1,200여 건.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가 2만 명 이상인 춘천과 원주, 강릉 등 시지역보다 대상 인원이 2, 3천 명에 불과한 군 지역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30일 되면 한 3천 명 이상 이제 접종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아나필락틱 쇼크 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발열이라든지 뭐 이건 정상인 거고요. 강원도 보건당국은 시군별 접종센터 일정에 따라 화이자 백신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스트라제네카는 수시로 확보해 백신 수급에도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대본이 2분기 이후 예방접종 계획을 확정하지 않아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일반인에 대한 백신 접종은 7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도정을 맡게 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최 지사는 변방의 강원도를 평화의 중심지로 바꾸려고 애를 쓴 10년이라고 자평했는데요. 한간에서 나오고 있는 내년 대선 출마에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허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변방의 맹지로 내몰린 강원도를 바꿀 수 있는 빠른 길은 남북 교류라고 최문순 지사는 오늘 뗐습니다. 2024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가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것이 제 임기가 끝난 후의 일이긴 하지만 공동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제 마지막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원도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도, 도로, 공항 등 교통망 확충에 집중한 10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교통망이 완성됐고 춘천 철원과 영월 삼척 고속도로도 임기 내에 결정짓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후면 우리 도가 교통 오지에서 교통 요충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는 10년 전으로 되돌려도 다시 할 거고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흔들렸던 만큼 환경부에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하고 정선 가리왕산 곤돌라 3년 시범 운영 결정에 대해선 3년 뒤엔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펜시아 매각 실패에 대해서는 도민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팔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강원 연구원장 자진 사퇴 등 인사 참사 평가에 대해서는 수도권 인사를 영입하는 게 어렵다며 만족할 만한 인사를 못한 것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투표에 의해서 국장을 결정하고 이런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의 인사를 더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구 3%의 벽을 돌파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전 강원지사이자 대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이광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의원 역시 뜻을 펼칠 수 있는 인구적 기반이 부족해 고뇌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온 힘을 다해서 밀어줘도 또 다른 지역에서 함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이광재 의원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부채에 대해선 2022년 채무 제로화 계획만 취소한 것일 뿐 부채는 늘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기 도정은 내년 7월에 시작됩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남북교류 협력과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 데는 이제 1년 남짓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경영진이 형사처벌은 받게 됐지만 원주 태창운수는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직원 임금 체불 사태가 반복되자 버스 공영제 등이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원주시는 현 상황에서 태창운수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과거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법정 관리 상태인 태창운수. 이미 200억 원이 넘는 채무에다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은 더 심해져 임금도 제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원주시에서 받은 재정지원금 10억 원으로 1월과 2월 밀린 월급을 지급했지만 3월 급여는 또 주지 못했습니다. 임금 체불 사태가 잇따르자 법정관리인과 민주노총에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원주시가 태창운수를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주시 공유업에 해가지고 매입을 했었으면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했습니다. 저희한테 공문도 보냈고. 원주시는 태창운수 인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태창운수 영업권과 자산, 부채까지 감안한 인수 비용은 500억 수준인데 비슷한 규모의 운수업체 신설 비용은 50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태창운수가 파산하면 노선 배분 등을 위해 원주시가 개입할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불투명합니다. 태창운수는 지난 2015년 대도역에게 버스 35대와 노선 40개를 양도한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관련 재판에서 태창운수가 일부 승소했고 대도여객이 항소한 상태입니다. 태창운수의 파산을 결정할 회생법원은 해당 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야 태창운수의 파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매입 가격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원주시가 선뜻 개입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걸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해줘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법정 관리인 상태라 그거는 뭐 아무도 그거는 안 해요. 태창운수의 독자 노선은 18, 19번 등 11개 노선. 노선 운행이 어려워지면 다른 업체 버스나 누리버스를 투입할 수 있지만 태창운수 노동자 50여 명의 고용 불안과 임금 체불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동해 북부선 최북단인 고성 제진역에 평화통일교육체험시설인 평화통일열차가 개장했습니다.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를 거쳐 열차에 탑승해 북한을 가상체험하고 남북 평화와 통일을 꿈꾸는 체험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해 북부선 최북단 고성 제진역. 남북이 연결되고 대륙으로 뻗어가는 무지갯빛 꿈을 담은 평화통일열차가 설치됐습니다. 남북 출입국 사무소를 거쳐 열차에 탑승하자 북한의 이모저모를 엿보는 체험관이 나타나고 가상의 철로를 따라 열차는 북으로 달려갑니다. 원산을 지나 마식령 스키장, 평양, 백두산까지 북한의 명소를 지나면서 평화통일을 꿈꾸고 4D 체험으로 유럽 대륙까지 나아가는 미래를 그려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14억 원을 들여 제진역 평화로 가는 통일열차를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가상의 열차를 타고 북한을 가지만 동해 북부선 남북 철도 연결의 희망은 한층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 말 착공을 목표로 동해선의 남측 단절 구간인 강릉에서 제진까지 철도 연결을 우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남북관계의 복원과 북미 대화의 단초를 마련하고 개장 첫날에는 동해안 최북단에 있는 고성 명파분교 전교생 6명이 참가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다시 북쪽으로 가는 기차가 진짜 통일로 가는 또는 평화통일로 가는 기차로서 출발하는. 강원도교육청은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해 교원들에 대한 평화통일 교육과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류와 협력이 쌓인 자리에 평화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어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좋은 때가 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성군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평화통일열차 주변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평화통일 관광단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남쪽 끝에서 평화통일로 향하는 희망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반중 정서로 논란에 휩싸인 한중 문화타운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코오롱 글로벌이 공동 사업자들과 앞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조만간 주주사인 중국 인터넷 매체인 인민망 등과 한중 문화타운 사업 철회 여부를 결정한 뒤 특수 목적 법인 철수 여부를 확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60만 명이 넘은 한중 문화타운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5월 초에 답변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도청에서 최문순 지사와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최 지사는 춘천에서 진행 중인 스푸트니크 V 백신 위탁 생산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2024년 청소년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해 북한 원산 지역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러시아가 우호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며 화답했고 면담 이후 스푸트니크 V의 한국 첫 생산 기지인 한국 코러스 춘천 공장을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태백 지역의 진폐 환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6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태백시는 만성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진폐 환자 1,482명 가운데 1차로 75살 이상 966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5월에 64살 이상, 6월에는 64살 미만 진폐 환자들의 백신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강원도와 충북 지역 9개 시멘트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14,264톤, 발전회사 3곳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1,110톤으로 전년도 같은 기관과 비교했을 때 각각 19.8%와 27.6%를 감축했습니다. 환경청은 자발적인 감축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감축한 양만큼 기본 부과금을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200억 원을 투입해 청룡포부터 동강대교까지 43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대규모 복합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강과 서강이 만나는 합류지점 주변 청룡포와 동강둔치, 영월대교와 덕포 드론 비행시험장을 잇는 공간을 청룡포지구와 드론지구, 영월대교 지구 등 3개로 나누어 추진합니다. 10년 이상 장기 사업으로 청룡포부터 드론 시험장까지에 이어 산책과 역사 문화를 접하는 복합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동물사랑센터에 조성한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방했습니다. 강릉시는 옛 유기동물 보호소 부지에 지어진 동물사랑센터에 1억 원을 들여 놀이기구와 휴게쉼터, 산책로 등을 갖춘 반려동물 놀이터를 준공하고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등록증을 지참한 반려동물 소유자는 놀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원이 최근 제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 윤리심판원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재명 지사를 비방하는 글 등을 지속해서 올린 당원 A씨를 지난 2월 제명했습니다. 이후 허영 도당위원장의 SNS와 도당 사무실에는 당내 특정 계파에 대한 징계라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도당은 당헌 당규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화천 지역의 75살 이상 주민들에 대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5월 11일까지 이뤄집니다. 화천군은 접종 대상자 2,755명 가운데 동의자에 대해 한안면 화천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도 홍천군민스포츠센터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하고 75살 이상 노인 등 6,912명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인제의 골프와 스키장, 콘도를 갖춘 사계절 휴양 리조트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청에서 인제군과 SS모터스, 새서울레저와 설해원 인제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2026년까지 인제군 남면 정자리 4,300만 제곱미터에 호텔과 콘도, 골프장과 스키, 상가시설 등을 갖춘 휴양 리조트가 조성됩니다. 총 사업비는 6,500억 원 규모로 100%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세계 인형극 축제의 개최지로 선정된 춘천시가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세우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전국적으로 역량 있는 예술가들을 모아 추진단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재수 춘천시장은 북한의 인형극단을 초청해 특별 공연을 할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세계 인형극 축제를 성공 개최하면 춘천이 인형극의 성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에서 농업과 축산,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1인당 7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춘천시는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농어업인 수당 지급이 가능해졌다며 가구당 강원 상품권 42만 원, 춘천 사랑 상품권 28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춘천에서는 5천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강원도에 거주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시민들입니다.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각 지역별로는 첫 모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구에서는 오늘 양구 이리의 논 12,000제곱미터에서 첫 모내기가 실시되며 춘천에서는 지난 26일 동래면에서, 철원에서는 지난 18일 김화읍에서 첫 모내기가 이뤄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